오늘은 60페이지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미분계수를 정확하게 또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계수가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사실 미분을 아는 거거든요. 미분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뭐 잘게 쪼갰다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미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미분계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미분계수를 선생님한테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수학 배운 사람들은 뭐 미분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뭐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미분, 적분 이런 거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실 미분이라는 것을 배울 때 공식으로 만약에 다항함수든 뭐든 간에 공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엄청 간단해요.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바로 원리 문제예요. 정의 문제하고 원리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분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진짜로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원리 문제라든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개나 소나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미분계수를 먼저 배우기 전에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변화율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느낌이 알죠? 뭔가 뒤에 율자가 붙었다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용어가 등장했는데 율이 붙어 있어. 그럼 뭐라고?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백분율도 뭐예요, 사실은? 비율이에요. 율자 붙어 있으니까. 비율할 때 그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뭔지 알고 있으면 변화율도 그 비율의 큰 범위 내에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냐? 이제 이거겠지. 근데 비율의 기본꼴은 뭐죠? 비율을 기본적으로 표현할 때 뭔지 모르면 안 되죠. 분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얘기할 때는 기준량분의 비율이니까 비교하는 양, 이게 바로 비율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분수 처음 배울 때 비율로 배우는 거예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의 값을 표현한 게 바로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비율이 아니라 변화율 이랬으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이것도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함수에서 뭐라고? 보통 함수에서 변화율을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구의 변화율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함수에서 변화율 그러면은 그거는 함수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변화하는 비율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양의 기준이 뭐고 비교하는 게 뭐냐 이걸 지금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는 기준량이 뭐냐면 x의 증가량이에요. 함수에서 변화율을 말하라 그러면은 x의 증가량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x가 증가했다는 양은 어떤 걸 또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두 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x가 얼마큼 증가했느냐를 기준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변화율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기준량이 된다? 두 점의
x 증가량. x의 증가량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기준은 항상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뭐냐? 이 두 점의 기준이 분모 x의 증가량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때 양은 y의 증가량을 비교하는 양으로 주는 거예요.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함수에서의 변화율은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에 x 증가량을 기준으로 y 증가량의 비율을 따진 게 바로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변화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기울기 할 때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도 사실은 뭐죠? 변화율인 거예요. 기울기도 사실은 변화율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는 그 전까지는 변화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니까 이제 기울기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겠어요? 근데 이 변화율이 두 가지 의미로 다시 분리가 돼요.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x의 증가량이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0이 아니라는 건 뭐죠? 이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것이고 그 증가량이 충분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극한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 극한을 배웠으니까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이 x의 증가량이 0일 수는 없잖아요. 왜 0일 수 없어요? 크게 설명해봐. 증가량이 0일 수 없는 이유. 증가량이 0이면 증가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안 움직인 건데 그거를 변화율로 표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분모가 0일 수 없다 했잖아요. 분모가 0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0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일단 x의 증가량이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다루는 거냐? 극한을 이용해서 기준을 나누는 거야. 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해돼? 자, 우리는 x의 증가량을 이제 앞으로 기호로 이런 삼각형 표시를 할 거예요. 이 삼각형 표시가 뭐냐면 델타라고 읽고 말 그대로 증가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가량을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델타라고 읽고 말은 뭐라고 해요? 증가량인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어떤 문자를 적잖아. 이해돼? 이 기호 뒤에 어떤 문자를 적으면 그 문자에 대한 증가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의 증가량을 기호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델타 x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델타 x가 x의 증가량인데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는 이 차이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보세요. 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0에 다가가지 않을 때 0에 다가가지 않을 때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함수를
fx라고 y는 fx라고 정의를 하고 두 점을 우리가 그냥 흔하게 a, fa a, b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함수는 정의역 치역의 관계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다음 점을 b, fb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뭐냐? 평균 변화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변화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변화율은 변하는 비율이다. 근데 그게 함수에서 변하는 비율은 뭐다? 두 점을 기준으로 x의 증가량을 기준량 두 점 중에 x의 값을 기준으로 x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따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 x가 이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a에서 b로 갔으니까 b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은 뭐겠어요? 당연히 fb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xy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x의 증가량 델타 x 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증가량이 어떤 상수일 때 그때 우리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변화율도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의 패턴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항상 왜 분모가 기준이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다른 걸 비교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볼 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x의 증가량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기준을 보고 그 다음 비교를 보는 거야. 비교를 보고 기준을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모든 비율에서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미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쫄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진짜 간단한 이론인 거야. 변화율이 뭐야? 비율이야. 비율이 뭐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비율이야. 그럼 얘도 당연히 비율이어야 되니까 기준량이 있고 비교하는 양이 있겠지. 그때 함수에서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더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부르더라. 근데 이때 이 x의 증가량이 극한의 개념으로 두 개를 나눠보면 0으로 다가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어요. 0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 즉 어떤 상수일 때의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함수 처음 가르치고 정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뭐냐면은 x값이 정의야.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지금 f는 뭐냐면 f1은 뭐냐면 y값이야. 치역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b의 정의역이 b였고 y값이 fb였다는 뜻이야. 얘는 정의역이 a였고 y값이 fa였다는 뜻이잖아. 근데 분자에 fb 빼기 fa가 나와 있다는 것은 y값의 차이를 계산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x값의 차이가 들려면 당연히 x가 안에 있잖아요. 이걸 뺀 게 분모에 있으면 얘는 변화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때 그냥 이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역, 치역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델타 x가 x의 증가량을 말하는 기호인데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 나는 0은 될 수 없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0일 수 없다고. 0에 가까워지면 어떤 의미가 될까?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0에 가까워졌으니까 이해되지? 같은 점은 아니지만 연결된 점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연결된 거 선생님 앞에서 어디서 많이 가르쳤는데?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연속에서 가르쳐줬어요. 자, x가 a에서 연속일 조건이 뭐였어? a라는 점을 크게 확대해보면
A보다 조금 작았을 때 점, A보다 조금 컸을 때 점,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됐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극한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증가량이잖아요. X값의 차이가 증가량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차이가 0에 가깝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해되겠어? 우리가 연속 1 조건의 그 세 점하고 같은 원리인 거야. 이해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어땠어? 있겠지. 그러면 얘는 그 같은 점에서 변화율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쵸?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변화율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잖아. 멀지 않잖아. 이 점에서 이 점이 그냥 진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같은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변화율을 뭐라고 부를까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재밌지? 봐봐. 평균 변화율은 너 0이 아닐 때야. 그러면 0에 다가가는 변화율은 뭐라고 부르지? 아, 이런 식으로 점이 변하는구나. 연속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연속에서 이렇게 연속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점이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율을 측정을 하면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보고.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을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알았죠? 네. 자, 평균 변화율은 쉬운 거니까 B 빼기 A, 이것도 A점이고 B점이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대신에 B 빼기 A를 우리는 그냥 X의 증가량이니까 델타 X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델타 X 분의 X 증가량 분의,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잘 봐. B점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A 하면 어떻게 되죠? A 되죠. 그래서 A에서 X의 증가량만큼 더해주면 B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쓸 거예요. 그러면 Y 증가량 따질 때 FB라고 쓰지 않고 A 플러스 델타 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빼기 FA, 이게 Y 증가량이죠. 자, 이때 다시 델타 X가 0이 아니야. 0이 아닌 어떤 상수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뭘 표현해보고 싶다고 그랬지? 순간 변화율을 표현해보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순간 변화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델타 X가 어딘가로 다가가야 되는 이론이니까 극한을 써야 돼. 리미트, 극한, 다가간다. 델타 X가 어디로? 0. 그러면 델타 X가 뭐예요? X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X 증가량이 0으로 다가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이렇게 연속하는 점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0일 거 아니야.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았지? 맞잖아. 같은 점으로 다가갔으니까. 그치? 그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만약에. 어떤 증가량이, 어떤 변화율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자? 그렇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풀네임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기준이 어디예요?
당연히 A겠지. A에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A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A에서 변했으니까 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X가 A에서, X는 A에서 뭐라고 볼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해돼요? 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지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모 0되죠. 여기다 0 대입해보세요. FA 빼기 FA가 뭐야? 0이지. 공통인수 꼴, 극한 계산하는 꼴이네? 그거잖아. 우리 극한에서 다 배웠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점인 거야. 같은 점. 어떻게 보면 같은 점인 거야. 같은 점 두 개 뺐으니까 당연히 0이 0분의 0 되지. 다르게 될 리도 없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안타깝게도 어떤 교재에서도 하지 않는다. 어떤 교재에서도 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 선생님 좀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차피 강의 오픈하는 거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율은 똑같아. 함수에서의 변화율은 두 점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순간 변화율은 두 점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연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왔을 거야. 연속 조건이 그런 거야. 그런 상태로 변한 거. 그러니까 A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 변화율 있지.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이 극한값 있지. 이 극한값 있잖아. 계산하면 극한값이 있을 거 아니야. 저 극한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라고 부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하자. 순간 변화율이 뭐다? 그렇지. 이 순간 변화율의 뜻이 미분계수예요. 이 미분계수야. 그래서 나 이제 간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왔어 우리는? 변화율에서 왔잖아. 변화율은 비율이다.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환량을 분수의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기준량이 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서 말하는 변화율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더라?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따진 거다. 그게 기본. 그때 이 x의 증가량이 0이 아닌 어떤 상수일 때의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더라? 미분 계수로 부르더라. 그럼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거야. 자,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을 정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야 된다고? 리미트 델타 x가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 델타 x가 기준량이니까 x 증가량 기준이네. y 증가량 따지는데 어디에서? a에서 증가하는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점이 a, fa와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y 증가량이
F A 델타 X가 0을 바꿔줘. X 증가를 0에 바꿔줘.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했다고 봐요. 얘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정의하는데 이걸 계산했을 때지. 이걸 계산한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계산한 게 바로 미분계수. 이걸 우리가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함수 fx에서 함수 fx를 기준으로 a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변화율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에서 순간적으로 변했다는 표시를 다시를 써요. 이 다시가 뭐냐면 미분 표시야. 미분 계수할 때 그 미분 표시야. 근데 어느 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했다고 말해야 되지? A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뭘 적어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F 다시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 표시를 뭐라고 했냐면은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분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 있으면 미분 한 번 한 거고, 저런 표시가 두 번 있으면 이제 무식하게 하는 거죠. 우리 숫자 적을 때, 예전에 숫자 적을 때 1, 2, 3, 4 이렇게 안 적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또 숫자 적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숫자 표현하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 더 쓰면 두 번 미분, 하나 더 쓰면 세 번, 이런 뜻일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해.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는 한 번인 거야. 알았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번에는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누가 기준이야? 함수 F. 그래서 F의 프라임, 즉 F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F 프라임 A 이렇게 읽는 거예요. F 프라임 A.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한글로 읽을 줄 알아요. A에서의 순간 변화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프라임이 뭐라고? 순간 변화요. 이 프라임 뭐라고? 자, 큰 소리 따라야지. 순간 변화요. 프라임이 뭐라고? 순간 변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한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프라임이라고 읽고 끝내는 게 아니야. 프라임 뭐야? 순간 변화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게 기본이야. 왜? 변화율에서 출발하니까. 변화율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얘도 변화율이에요. 그냥 영어로 프라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멋있어 보이려고 F 프라임에 이렇게 읽지만 그건 멋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 그치? 당연히 뭐라고 읽었어야 돼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었어요.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면 미분계수 끝나요. 가르칠 게 없어. 왜? 우리 앞으로 이것만 계산하는 걸, 이것만 계산할 거거든. 근데 이거 봐봐. 이거 계산하는 거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 그치? 극한값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계산하는 것만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놓은 게 뭐냐면 미분 공식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대로 안 배우고 이 내용을 제대로 안 배우고 뭐만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미분법만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식만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물론 많아. 적지 않아요, 공식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100% 다 틀리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미분하시오 그러면은 다 해. 왜? 미분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미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은 얘들이 미분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미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미분법을 알고 있어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진짜 환장의 대파티죠. 미쳐버리겠어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암기 위주의 교육이 되면 안 돼. 알겠죠?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암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최고인 거야. 근데 이게 이해 못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쵸? 그래요. 할 게 없어. 그럼 이제 표현만 조금 더 연습해보자. 알았지? 자. 이 표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이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해석하는 요령을 선생님이 알려줘 버렸어. 알려줘 버렸어. 어떻게 알려줬냐? 자,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F3 마이너스 F2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너가 변화율이 되려면은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3 빼기 2. 이거 있으면 변화율이 되는 거야. 자, FH 마이너스 FA. 분모에 뭐 있어야 돼? 그래! 이거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자,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분모에 뭐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색이 뇌종자한 야,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뺐는데? 델타 X가 있어야지. 이게 X 증가량인 거예요. 이게 X라니까. 이게 정역이 X야. X가 나와 있잖아. X의 차이 여기 있어야지. 아니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외우고 있는 사람 보면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자,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분모에 뭐 있어야 돼? 그래! 근데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가면 돼. 그러면 얘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순간 변화율이니까 f, 함수 f의 순간 변화율. 어디에서? a에서. 끝.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그럼 뭐 되겠어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 외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라고. 도함수가 뭐야? 미분한 함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순간 변화율. 프라임. f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함수를 한글로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이거를 다 알고 미분법을 배운 사람은 뭐야?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미분법만 배운 사람은 레벨이 엄청 차이나. 근데 이걸 안 해. 왜? 어려워. 여러분들 어려워요? 아니잖아. 아니죠. 미쳐버리기 쉽죠. 아, 물론 미치기 쉽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알겠어요? 62페이지에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이건 뭐 기하학적 의미는 그냥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질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잠깐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외운 사람이 있어.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f 프라임 x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 미치는 대환장이 일어나는 거야. 너 변화율이 0으로 다가가. 아, 그때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 순간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건데 이걸 외우고 있다. 프라임, F 프라임 A 미분계수. 아, 이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돌아버려.
돌아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봐봐. F' 3 만들어봐. 그러면 다 만들어. F' 3 만들어봐. 그러면 다 만드는 거야. 왜? 자, 3에서의 순간 변화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 증가량을 델타 X 빼기 F3 분모는 당연히 델타 X.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극한 쓰고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순간 변화율 어디 있어? 3에서. 이 3에서.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5 곱해봐 그런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극한 값 있고 5 붙이니까. 그러면 응용이 다 안 돼. 응용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런 연습을 또 언제 시켜주겠다? 다음 시간에 시켜줘. 그러면 그냥 또 끝나는 거야. 이렇게 배워야 돼. 미분을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외워버려.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미분이 뭐예요? 미분. 뭐 잘게 쪼갰다 이런 말 하지 마. 그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래. 프라임. 미분. 왜? 순간 변화. 미분 뭐예요? 순간 변화. 그럼 누구의 변화율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시간이 기준이면 시간에 따른 무슨 변화율 이렇게 말할 거고 X면 X에 따른 뭐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거는 이제 누가 변화했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그 다음 건 다 활용인 거야.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외워버린 사람. 근데 변화율을 알면 다 돼. 그게 변화율. 미분이 뭐야?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미분을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 못해. 왜? 그 사람들은 공식으로 배웠어. 어버버 이렇게 해버려. 황당하죠. 그래. 근데 이 변화하는 율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은 그치? 그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양의 비율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유추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 3만큼 변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이동되고 그 다음 또 이만큼 변하더라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를 다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 모든 그래프가 그려져. 순간적으로 변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는 거죠. 이해되지?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만약에 2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기울기가 2 정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하면 1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점들을 다 연결했다고 치면은 이제 그런 점들이 이런 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 순간 변화를 알아야 돼. 그게 진짜 큰 원리야. 미분을 배우는 원리야. 근데 사람들이 미분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게 쪼갠 거야. 미친 거지 진짜. 수학 진짜 미쳐버린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대답해야 돼. 책에 있는 대로 대답하지 마. 미분이 뭐야? 순간 변화. 라고 대답할 수 있어. 그게 진짜로 수학을 배워. 그게 진짜로 미분을 배워.